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식군의 유아인용 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의 과정의 첫 발걸음인 유아교육 개론을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요. 시작에 앞서 제가 OT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해요.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와,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예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강의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아무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리는 동시에 유아교육 개론반의 안내뿐만이 아니라 1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하는 합격생의 공식을 알아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가 합격이라는 이 목표에 대해서 제가 간혹 문풀반이나 이런 때 가서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2차 시험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너무 간절하다. 이런 마음에서 한 발자국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너무 간절할수록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효과적인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데서 좀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표에만 너무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의도 그리고 어떤 간절함 이런 간절한 소망 이런 것만 가지고는 성공에 이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건데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이해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목표라는 그 지점만 너무 바라보는 것보다 이 과정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게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씨앗을 심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주고 따뜻한 햇빛도 쬐어주고 이러면서 새싹이 트고 나무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 씨앗이 심어져 있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티는 인내라는 것은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묵묵히 해내는 행동,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지 뒤로 갈수록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합격을 위한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마 그 합격 설명회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먼저 듣고 와 주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동기유발도 동기부여도 하루살이다. 그래서 동기부여도 물론 필요해요. 동기부여도 우리에게 이제 어떤 그 불을 피워주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동기부여랑 어떤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해 보지 않은 분들에게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합격의 핵심 축은 지속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동기부여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통한 관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간절한 마음을 잠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라라는 것도 바로 이런 뜻이에요. 과정에 집중을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라는 이 핵심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축은 제가 OT에서 말씀드린 좋은 태도 그리고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태도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좋을 때, 좋은 의지가 활활 불타오를 때, 그리고 막 관계가 너무 좋을 때, 이럴 때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은 태도를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좋은 태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조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감정은 실망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실망감은요.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1차 시험을 딱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만큼 실력을 발휘 못한 것 더하기 문제도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실망감 있잖아요. 이런 실망감을 약간 접어두고 묵묵히 어쨌든 2차를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2차 점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난 안 할 거야. 난 한 번만 시도해 보고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묵묵히 다시 1 차까지 노력을 해본 사람은 그다음에 더 준비된 단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갑자기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의 시간 동안 그래도 기초를 어느 정도 듣고
모아 놓은 사람과 갑자기 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출발 지점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럴 때 합격을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준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실망감이라는 건 큰 틀로 제가 좀 이렇게 가장 큰 틀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 후에 2 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실망감이라는 거는 1 년의 과정에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실망감이라는 것이 실망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1 차를 붙지 않을 거야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해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이 방법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접어 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한 달 동안 방황을 하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실망감을 다루는 것이 저는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은 어떤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과 이 결과의 솜씨가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1 년의 과정 안에 계속 있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완성이 되는 시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성취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쌓여서요. 어느 날 이 '아하.' 하는 깨달음이 이렇게 폭발로 오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실력이 상승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묵묵히 실망감을 견디면서 쌓아온 하루하루의 베이스를 두고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실망감이라는 것을 늘 책상 앞에다가 써 두고, 내가 지금 실망감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사그라들었는가? 도파민이 터지지 않는가? 그리고 뭔가 화를 내고 싶은가? 그러니까 화를 나에게 내는 사람은 우울해지고요. 다른 외부 요인으로 돌리면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불평하거나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일단 해결 방법을 나에게서 빨리 찾아야 이것은 내가 해내는 과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실망감 다루기라는 과제는 책상 앞에 1년 동안 써 두시고, 혹시 내가 지금 이 감정과 부딪혔는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왜냐면 열심히 해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과거에 이제 실패가 있었을 때 뭔가 열심히 하기까지가 어려운 사람들도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좋은 태도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관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두뇌는요, 늘 해왔던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공부를 가장 방해하는 것도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두뇌가 "안 돼,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명령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지금 하기 싫고 지금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접어야 될 것 같은 합리화를 막 100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반대로 수행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 지점으로 가야, 내가 원래 해오던 것에 반대 지점을 수행을 해야 이 시스템이 구축이 비로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뇌를 훈련시키고 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100 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 "100일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들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일 동안 생각에 대해서 방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결국은 결과가 된다라는 것은 되게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에릭 번이라는 부모교육 이론의 심리학자도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원래 나야."라고 얘기하는 것에 반대를 수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왜 이런 말들 인터뷰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싫은 거를 뭐 30 가지, 100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이러한 맥락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끄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1 월에서 6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3 월에 시작하면 물론 3 월부터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1 월부터 미리 해 두시면 아무래도 시간을 쪼끔 더 절약할 수 있겠죠. 자,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100 일의 반복 그리고 내가 해왔던 루틴과 다르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것, '나의 성향은 이렇지 않은데?'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반복이 결국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바뀌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 1 년의 공부 과정이 1 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나에 대한 공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선생님도 꽤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막 5년 동안 공부하다가 갑자기 되신 분이 이렇게 합격 발표를 저희 해 주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올해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완전히 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 내가 늘 이렇게 보던 거, 내가 늘 미리 보던 거, 내가 늘 암기를 데이터를 쌓아 가지고 버리지 못하던 자료들 막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리셋을 하고 새롭게 초수처럼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들을 꽤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것과 다르게 해 보는 것이 이 시스템 구축에서 정말 핵심이 되기 때문에요. 중간에 부딪히실 때 나의 성향은 이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아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야.'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 감정을 다루고 행동해야 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에 빨리 이르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뒤에 이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 구축은 다시 말하면 100일 동안의 좋은 습관을 들여서 관성의 힘으로 1 년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행동의 원칙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모교육 이론에서요. 빨간 신호등, 파란 초록색 신호등, 노란색 신호등 이게 교통 신호등처럼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행동의 원칙을 정해서 절대로 안 되는 빨간 신호등에 리스트를 써 두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만 하고 의지로만 갖고 '내가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눈앞에서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 놓는 그 과정은 매우 다르다라고 해요, 두뇌가 인식을 할 때. 그래서 이 리스트를 반드시 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빨간 리스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루의 목표가 피아제까지 보는 거였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해.'라고 하면 노란 신호등이 아닌 이상은 빨간 신호등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 년의 공부는 장기 과정이기 때문에요. 노란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지금 더하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아팠을 때 3-4 일은 공부를 못할 거야.'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지금은 잠깐 쉬어야 될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란색 예외가 되는 신호등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빨간 신호등으로 생각을 하고 해도 되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해도 되는 것을 이것까지 하고 나면 내가 뭘 하나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신호등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동의 원칙을 정한다라는 것이고요. 1 년의 장기적인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하고 막 이렇게 두뇌를 써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정신적인 에너지도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우리가 걱정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상담을 했을 때 걱정이 많고 미리 이제 불안감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80-90%를 거기에 써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성취를 해야 되는 부분에 쓸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꾸준히 나가려는 의지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결국은 지속성이 만들어질 거다. 의지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합격이 정말 간절해. 올해는 꼭 되고 싶어. 나는 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올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사립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랜 시간 교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해서 '나는 공립을 꼭 가야 되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너무 좋은 마음만 가지고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은 행동을 통해서 이 지속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자,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완벽주의인 분들 많아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결주의로 가야 된다. 이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저도 겪었던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이게 얼마나 그 성공과 멀어지는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저 또한 체험을 했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는요, 요렇게 전체적인 텍스트가 있을 때 여기 문맥이 하나가 걸려서 제가 이해가 안 넘어가거나 요 단어 하나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그다음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 원래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못 나가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시작도 어렵지만 끝도 어렵습니다. 이 완벽주의는요, 시작도 어려워요, 남들보다. 그런데 끝맺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완결주의로 시험에서만큼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올해 합격하기 위해서 나는 올해만큼은 요렇게 바꾸어 볼 거야.'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 완결주의라는 거는요, 일단 끝내고 보완해 나간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100 점으로 하려면 100 점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60 점이라도, 그러니까 어중간한 완결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한 것을. 70 점이라도 해 놓고 그다음에 완결을 짓겠다. 이 이해를 놔두고 다음으로 나가겠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태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태도이고 이것이 자칫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더 나아가는 동기를 얻지 못하는 스스로의 합리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이 이건 책상 앞에 써 둬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정말 아까 그 실망감에 대한 다루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완결주의로 가자.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1년 과정에서 넘버 1 으로 중요한 그런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날 바꾸어야 될 어떤 가장 우선적인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완벽주의와 완결주의와의 싸움은 특히 1 월에서 6 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기본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결정을 미루거나 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거. 계획을 융통성 있게 변경하는 능력은요, 합격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능력이에요. '아, 오늘 이렇게 봤더니 이게 나에게는 여기까지는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요렇게 계획을 짜야겠다.'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정 피로 줄이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고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너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융통성 있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합격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이만큼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엔 의지가 많으니까 계획을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세웁니다. 제이이신 분들은요. 근데 또 계획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계획이 일단 너무 촘촘하면 실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실망감이라든지 '아, 내가 실패했다.'라고 이 실패의 어떤 스위치를 켜 가지고 '아, 이것은 좀 나에게 맞지 않아.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아예 좌절로 가 버리시거나 이런 경우를 갖지 않고 이분들은 '아, 오늘 이렇게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요 정도를 할 수 있겠어.'라고 계획을 수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조절해서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결정을 미루거나 잦은 변경이라는 것은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거를 아예 못하겠다고 계속 미루거나 아니면 공부법에 대해서 인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 그 공부법을 쪼끔 버텨내야 되는 구간이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텨내는 그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역시 두뇌에는 사실 실패 스위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켜지면 우리가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우리의 어떤 에너지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적으로는 뒤에서 얘기할 그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단 뒤로 하고 공부법을 너무 자주 변경을 하면서 아니면 아예 뭐 학습 과정을 계속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잦은 변경을 하는 것은 이 결정 피로가 계속 쌓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결정을 했다라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쌓으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잦은 변경을 막 5-6 월까지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보는데 공부법에 대해서 좀 이런 루틴을 잡고 하는 거는 1 월에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3월 말까지는 조금 데이터를 쌓아서 완결을 지으시면 좋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루틴을 쌓으시면 좋고 4월 초까지는 3 월에 시작하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한 2달 정도는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쌓은 이 시스템 구축은 적어도 사실 3 개월은 걸린다. 그러니까 3 월에 시작하시면 아마 5-6 월까지는 쪼끔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필대로 하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공부가 쪼끔 안 되면 '아 잘릴 때 하자.' 그리고 쉬고, 그리고 쪼끔 필을 받으면 밤을 새 버려요.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좀 생기는데요. 이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와 반대의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필 받아서 그날 밤새요. 그러면 이틀 정도는 그 뒤로 시스템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깨는 일보다는 어느 정도 필을 받았으면 '아 1 시간, 2 시간 정도만 오늘은 더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일 해야 될 분량을 약간 오늘 더 해 놓는 거야. 그리고 내일 1-2 시간은 쉬지. 요 정도의 스스로의 어떤 조절은 괜찮지만요. 시스템을 깨는 요런 행동을 내가 하는 성향이 있다라면 별표를 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나의 컨디션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에만 집중하기보다 이 낮은 성공의 기준, 과정에 집중한다라는 것은요. 낮은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1-2 월에 공부를 할 때는요. 사실 예습을 할 때 막 책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책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 회독이라는 걸 난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두뇌의 실패 회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성공 기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 두뇌의 실패 회로를 자꾸 켜는 그런 어떤 기관이 있대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기관이 과학적으로 있는데, 그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하는 거 "너 바꾸지 마. 왜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이게 어쨌든 생존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변화를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하고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생존 방식이다. 어쨌든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낮은 성취 기준을 세워야만 이 두뇌 실패 회로가 켜지지 않는데, 두뇌 실패 회로가 자꾸 켜지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 그런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실패 회로를 가능하면 켜지지 않고, 또한 잠깐 켜졌다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빨리 융통성 있게 변경을 하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일련의 과정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 년에 1-2 월의 과정에서 낮은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습과 강의와 복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독학하시는 분도 있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요,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누구나 많이 하죠. 숲을 보기도 하고 나무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과정마다 사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습과 복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습이라는 관점보다 복습이라는 관점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예습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 많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미시적인 관점으로 읽으려고 하면 지쳐 가지고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라고 두뇌에서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맞지 않나 봐.' 자, 그런데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은 거시적인 관점, 자 풍경과 전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게슈탈트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용어도 있어요. 그런데 어 그거를 별개로 공부법에서도 뭐 교육학적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풍경은요, 멀리 펼쳐진 숲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걸 넣어 놨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뒤에 부록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챕터의 핵심 용어의 그런 어떤 도식만을 그려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절의 성수기론이다라고 했을 때 발달 계제로 성수기 있고, 발달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기제는 성수기라고 보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발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학습 준비도라고 하네. 학습이 준비돼야 되는 시기가 성수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나?
그리고 행동 발달의 원리는 5개를 얘기를 했네. 근데 자기 조절의 원리를 화살표를 쳐놓은 거 보니까 혹시 학습 준비도와 관련이 있는 원리인가? 라는 생각을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날 우리가 배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전체적인 도식을 보는 것이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요 용어가 교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도만 보는 거예요. 위치 정도. 이거를 자세히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면 이제는 공부에 대해서 실패술지가 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예습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요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낮은 성공의 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공부에서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이 있고요. 요것은 나중에 문풀반에서도 또 요 얘기를 할 거예요. 문풀반에 적용될 수 있는 요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놓치면 또 문제에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늘 틀리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문풀반에서의 또 말씀드릴 게 있고 오늘은 개론반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습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해야 되지 미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저의 어떤 팁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방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잡아서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가이드를 받아서 공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겠다라는 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책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 시간만 너무 늘어나고 읽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효율성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시험의 적용점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 그리고 혹시 앞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공부의 범위와 중요도와 관련해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색깔 표시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메모를. 예를 들어서 난 파란 펜으로 이걸 하겠다. 왜냐하면 색깔 표시를 다르게 해야 그것만 모아서 내가 나중에 공부를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들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시고 왜냐면 뭘 듣고 뭘 필기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표시를 하고 필기를 해서 표시를 한 것을 회독한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회독 복습이라는 것은 내가 표시한 부분을 보면서 선택적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기본 관점, 이론의 기본 관점은 주로 서술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개념 간의 관계, 이거는 책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개념 간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면서 관계를 지은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지금 1, 2월에 우리가 낮은 성공 기준을 잡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지금 완전히 습득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훑으면서 가면서 요런 게 있구나. 요런 용어를 익혀놔야겠구나. 라는 게 1, 2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흘려 들으시면 나중에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나중에 내가 공부가 깊어지면 이 말을 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메모를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흔적을 남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이해에서는요, 미시적 관점에서 이제 디테일로 이제 용어들 설명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이런 지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요 내용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색깔로 좀 메모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 책은 예시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넣어놓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 이 두 가지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미시적인 관점을 일단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시고 거시적인 관점은 지금 완전히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일단은 이렇다니까 라고 적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점점 데이터가 쌓여서 회독이 쌓이고 기출도 한번 보고 문풀도 보고 나면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시험의 적용점과 거시적 관점은 일단 다른 색깔로 내가 색깔 지정을 해서 메모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그거를 선택적으로 나중에 회독에 활용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일단 회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회독이라는 것은 1회독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왜냐면 내가 처음 접하는 이런 줄글에다가 지금 내가 해오던 그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요. 1회독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선택적인 회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훨씬 괜찮아집니다. 제가 회독에 대한 거는 오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 주차 강의 후에 혹은 1 주차 강의 후에 회독에 대해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택적 회독을 나중에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 회독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힘든 거야."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복습은 일단 우리 낮은 성취 기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습을 활용했던 부록 기억나시죠? 이 부록을 통해서 핵심 용어를 익숙하게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일 주일 동안 복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복습을 하시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고 토요일은 내가 뭐 다른 공부를 하겠다. 일요일은 6월까지는 일요일은 난 쉬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게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 컨디션을 정신적으로든 멘탈이든 신체적으로든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에 일단 쉬겠다 하고 월요일은 강의야. 그럼 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내용 범위를 나누어서 여기 나오는 어떤 페이지별로 나누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용어를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요 용어가 일단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빈칸 복습 자료를 매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학원에. 자, 그러면 수요일부터는 이 빈칸 자료를 이 핵심 용어 아직 암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용어 요 페이지와 연결해서 보면서 내가 이 뜻을 보고 이 단어인지를 아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실 때. 그리고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회독하고 잘 아는 거를 나중에 점점 더 줄여가는 방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거를요. 이 부록에다가 성취도를 기록을 해 가셔야 돼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가시화하라는 겁니다. 목표에서 성취해 가는 거를. 또 빈칸 자료가 뜻만 있고 정의만 있고 용어가 없잖아요. 이 용어에서 뭔지 알았어. 이 용어에서 뭔지 알았어. 라는 것을 파악했을 때 맞추면 일단 성취가 된 거예요. 암기가 안 돼도. '내가 그래도 이건지 알았네. 이해를 했네.' 라면서 거기에서는 뭐 노란 스티커를 붙이겠다. 근데 나중에 완전히 암기되면 초록색 스티커를 붙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가는 나만의 표시 흔적을 남기고 성취 기준을 확실하게 가시화하라. 이게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거를 아주 끝까지 하셔야 돼요. 요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퀴즈 애플리케이션은요. 용어를 인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빈칸 복습 자료에서 부록을 활용하는 거에서 거꾸로 조금 암기가 되어 갈 때 활용을 본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가 내가 확인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요거를 인출을 하면서 적었을 때 틀렸는지 아니면 비슷한데 비슷하게 써도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표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용어를 자꾸 비슷한데 틀린다. 무슨 색. 그리고 완전히 암기가 됐다라는 거 무슨 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요 핵심 용어 복습 자료에 계속 표시를 만들어 가십시오.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가시화된 목표 달성 리스트. 자, 그래서 암기를 계속 확인해 가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도도 이제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복습은 요러한 과정으로 결국은 회독을 중심으로 하되 요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하시고요. 이 핵심 용어 인출하게 하는 페이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본다라면 자기 전에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침 저녁을 계속 익숙하게 하면서 암기를 나름대로 계속 시간을 루틴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암기는요. 일정 시간을 완전히 만들어 주고 루틴을 잡지 않고 계속 뭔가 이 회동만 한다든지 라는 것으로 해결이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요. 근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암기가 좀 남들보다 늦어. 그러면 1 월부터 그냥 시작을 하세요. 자, 다만 이 목표를 너무 성급히 잡으시면 안 돼요. 일단 나는 문풀반에 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는 걸 목표로 두겠다. 그리고 나머지 안 된 거를 문풀반에서 이제 완성을 시켜 가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1 월에서 6 월까지로 넉넉하게 이제 이 암기를 완성해 가는 그 목표를 세우십시오.
자, 개론반에 제가 전체적인 그 설명, 첫째, 강의를 밀리지 않고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실패 회로가 켜지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갑자기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내가 앉아서 인강을 듣는 건 너무 힘들어요. 직강은요.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인강만으로 7교시를 지금 엄청 지치는데 앞에 선생님들이 있을 땐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직강으로 올 때는 그냥 7교시를 듣겠는데 인강으로는 진짜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서 이 실패로가 켜지지 않게끔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강의씩 들어도 되고요. 하루에 두 강의씩 들어도 되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래서 3월 강론반 오기 전까지만 하루에 이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겠다 수준으로 와주셔도 되고요. 강론반 가도 이틀 정도에 나눠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 수강은요, 점차 늘려가는 목표로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예습 전체 용어 확인으로 이용해서 복습용 도식을 활용하시고요. 다만 지나친 구조화를 아직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요러한 카테고리 안에 기재라고 학습의 기재라고 하는 거에 성숙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어떤 행동 발달의 원리라고 하는 거에 이 5가지가 들어있구나. 이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 구조화를 살짝 하시는데 문풀이라든지 모고에서 이 용어로 물어봐야만 얘가 나온다라고 좁혀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해요. 그때는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조금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은 일단 그 이해를 위해서 구조화를 하세요. 이해를 위한 구조화.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화가 아니라 이해를 쌓아가기 위한 구조화. 자, 복습은 낮은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행동,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환경교육에서.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루틴. 근데 이거는 한 100일 정도는 내 두뇌와 싸우셔야 돼요. 내 두뇌는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이렇게 했잖아. 라고 자꾸만 나를 이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반대로 가셔야 돼요. 이 내가 원하고 늘 해왔던 이런 어떤 나라는 그 정체성에서 반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달 마무리 후에는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1단계 수준, 그러니까 문풀 수준에서는요, 제가 이제 그 합격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게 합격선이라고 해볼게요. 합격선에 거의 다다른 점수는 기본 1단계 문제다. 용어 암기하고 정의 암기, 개념 정의 암기하면 요 정도는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공부가 암기로 된 선생님들은요. 보통 합격선에서 마이너스 7점, 8점, 뭐 크게는 마이너스 10점. 요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이 요 정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7점, 8점 혹은 많게는 10점.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암기까지 한 공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는 공부가 저는 진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풀반에는 요 구간의 그 점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7, 8점이 모자랐어. 그런데 내가 목표는 커트레인에서 10점이 높게 받을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운다라고 해봐요. 그럼 20점의 간극이 있죠. 그 점수를 위한 문제가 문풀반에는 비중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점수대가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 가서까지 기본 용어 암기 문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문풀반 가서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조금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단계적인 공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빈칸 자료를 이제 복습 자료로 내보내는 동시에 한 과정이 끝났을 때 이 형성평가는 A, B가 교육과정 A, B가 그 우리 그냥 실제 시험 8문장 8문항 요런 식으로 실제 시험 형식처럼 선생님들에게 개론 파트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론 파트를 드리면 이 개론 파트 요 형성평가 요 정도의 수준을 이 6월 전까지 개론은 2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요 문제 수준을 6월 전까지 목표로 한번 꾸준히 가보십시오. 2월 달 딱 끝난다라고 해서 이 수준의 문제도 못 풀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6월까지 복습을 해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차차 요 정도 문제는 풀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문풀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문풀은 요런 수준의 문제가 상당히 적고 요 20점 간극의 요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문제의 중요도를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 형성평가는 한 과정이 끝날 때, 그러니까 개론반 하나 끝날 때, 그다음에 교육과정, 유아교육 과정반 하나 끝날 때, 그래서 각 과정별로 교육과정 A, B 그 8문항 8문항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그 문제를 드릴 거예요. 종강하고 아마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요. 왜냐면 저 문제 교육과정 A, B 완성하려면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 후까지 제가 종강 후 열흘 후까지 이건 올릴 테니까요. 이건 강의용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문풀반 가기 전까지 이 문제 수준으로 내가 한번 가본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자, 과정이 딱 끝난 다음에 이거를 못 풀었다고 좌절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 낮은 성공 기대를 통해서 효능감을 높여가야만 우리가 꾸준히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매년 학생들도 저도 그리고 강사로서도 사실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재수다 아니면 뭐 N수다라고 해서 '내가 안다.'라는 그런 어떤 나만의 그런 세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도 늘 공부할 게 있고 저도 늘 성장해 갈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수와 달라.' 이런 마인드로 너무 이 나의 가득 찬 빈 잔을 붙잡으면서 새로운 공부를 못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년 새로운 해입니다. 늘 새로운 해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2차 시험을 볼 때 제가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존에 해왔던 데이터는 베이스로 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문제를 항상 해 보거든요. 그건 2 차도 마찬가지고 1 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만큼의 가능성의 문제가 이제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의 일생의 어떤 나의 어떤 소명의식을 갖는 게 교사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1 년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여기를 전혀 바라보지 않고 "평가원은 무조건 이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걸 전혀 보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설득한다라고 돼 있는 건 아닌데 어 변화하고 있잖아요. 사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만큼의 가능성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올해도 제가 동시짓기를 했는데 평가원은 무조건 이런 소문이 돌았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뭐가 나온다." 이런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안 보고 간 선생님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일생을 바쳐서 투자를 하는 공부이니까 이거를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아까울까 봐 요 20%를 더 안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좀 어 '너무 큰 모험이지 않는가.'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우리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성장을 해 나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노력을 한 것이 이 때를 딱 만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러려면 늘 노력을 해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열심히 끌고 갈 때 그 해가 항상 더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강의 내용 질문은 네이버 카페가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정비해서 열 거예요. 월요일 날 이 강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강의 그 카페를 열 거고요. 열면서 이용 안내문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타 문의가 있어요. 뭐 "동영상 재생이 안 돼요."라든지 뭐 학원의 어떤 수강 커리큘럼에 대한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페가 아니라 지스쿨로 문의를 하셔야 빨리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카페는 지스쿨의 그 관계자분들이 가끔 보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어 뭐죠? 그 뭐라고 하죠? 등업. 등업을 위해서 와 주시는 분이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담당하는 분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문의하셔야 될 부분과 요거를 구분해서 해 주시면은 답변을 훨씬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올해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 다짐을 말씀을 드리면서 OT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 교시로 만날게요.